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33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차를 타고 나가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해드릴까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비율과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지원시설의 비율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지금 최근에 바뀌고 있는 이 정책들이 토지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결론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분양 가격이 많이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식산업센터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지식산업센터하고 지원시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원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요, 기숙사가 들어가고 업무 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간단히 따지면 지식산업센터 용도하고 지원시설 용도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 공단 안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100 중에서 80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야 되고 20이 지원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20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 기숙사가 들어가고 업무 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산업단지 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식산업센터가 70이 들어가고요. 70이 들어가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지원시설 안에는 똑같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 업무 지원시설이 들어가고 기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율이 이제 10%가 차이가 나잖아요.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이 이 10%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10%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초창기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이 지원시설 부분, 쉽게 얘기하면은 이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업무 지원시설, 이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아예 포기하고 설계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전체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나머지 한 10% 미만을 지원시설로,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넣어서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형태로 지었던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갈수록 어떤 이제 이해타산을 따지고 사업 수지가 나와야 되고 토지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고서는 사업이 잘 갈 수가 없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간단히 따지면 뭔 말이냐면 이 10%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을 더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사업 수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업 수지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가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벗어난 지역, 서울 지역의 준공업지역에서의 토지가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가 부분을 좀 더 넣어서 사업 수지를, 분양가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전체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체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 수지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가를 더 주고도 그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서는 이제 이 10%만큼의 이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법령으로 바뀌려고 서울 그 산업단지공단에서 바뀌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도 그 지원시설 용도로 그 30%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겠다, 10%를 또 상향 조정하겠다 하는 게 주요 골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과 그 여기를 벗어난 다른 지역의 서울 지역과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을 때 비율이 똑같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비율이 똑같이 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영등포, 강서, 성동, 성수동 이쪽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을 때 전부 다 이 지원시설 비율이 30%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 수지를 더 낼 수 있는 매출을 훨씬 더 올렸었단 말이에요. 훨씬 더 올렸던 이 방법과 똑같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도 이 방법으로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게 토지가의 반영이 분명히 됩니다. 반영이 토지가에. 이제 토지주들은 이걸 분명히 알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토지가 옛날에는 그 간단히 따지면은 내 토지에서 지어서 뭐 매출이 100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지원시설 용도가 10%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내 토지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매출이 뭐 120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토지주가 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올라가는 매출만큼의 토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는 이제 대부분의 A급지 완전히 뭐 역세권의 좋은 토지들은 전부 다 3천만 원 이상의 가격을 호가를 합니다. 실제 거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만 호가로 부르는 가격은 3천만 원 이상을 평당 가격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 영등포와 강서 지역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영등포와 강서 지역은 3천만 원짜리 이하 토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과 밖의 차이가 사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B급지 떨어진 지역에는 디지털 단지 안에는 2천만 원 중반대, 뭐 2천만 원 초반대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지원시설의 변화로 인해서 지원시설, 쉽게 얘기하면 지원시설이 팔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장 결정적으로 서울 지식산업센터 안에 이 기숙사를 허용해줬던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원래 기존에는 기숙사를 허용해주지 않았었잖아요. 요게 이제 그 기숙사를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매출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어 버렸었던 개념이었어요. 예,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전부 다 지식산업 기숙사를 넣었던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조금이라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예,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반추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현재까지는 지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 지원시설 비율이 20%였습니다. 이 20% 비율로 안에도 맞췄을 때도 분양가가 지금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원시설 비율이 30%로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가에 반영이 되고 신규로 사업을 가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 토지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이 분양가들이 상당히 그 저평가로 이루어졌던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벗어난 그 강서 지역이나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가가 신규로 나왔을 때 1,300, 1,400만 원을 확보합니다. 봐보세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똑같은 서울입니다. 금천구와 영등포, 강서 지역이라고 따져봤을 때 사실 여가고의 차이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도 않고 입지가 그렇게 차이 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평당 뭐 500만원, 600만원
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납득이 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업무적인 절차로 인해서 산업단지 공단 안에 이 업무적인 부분을 풀어서 들어올 수만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번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상으로 봤을 때 굉장한 메리트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한번 보시고요. 지원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30%로 바뀐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매출과 직결이 되고, 매출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토지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이 저평가 받는 물건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인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부분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좀 더 많이 불고 좋은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